루시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루시드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또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제가 6월 달에 코로나 걸렸었으니까 뭐 또 코로나 걸렸다 이런 가능성은 좀 적은데 오늘 목소리가 완전히 좀 안 좋거든요. 좀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다 하회해서 나왔어요. 매출 같은 경우도 매출, EPS, 순이익 다 할 거 없이 마이너스 한 10몇 %씩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나 순이익은 당연히 지금 적자 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금 3% 정도대 상승으로 장 외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 시작해보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량을 좀 먼저 보시면 2분기에 1,404대를 인도를 했어요. 예상치가 2,000대 정도 됐었으니까 예상치보다는 조금 인도량이 적은 거고요. 그리고 1분기에는 1,406대를 인도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022년도 2분기에 보면 그때는 679대를 인도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발전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의 하단 정도인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발표할 때 올해 10,000대에서 14,000대 정도는 생산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한 것은 올해 10,000대 정도 생산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좀 하단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자동차 그러면 얼마나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데 라는 것들을 계속 궁금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2월 달에 이제 28,000대 정도 예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가격 전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침체 이런 우려로 이제 뭐 어떤 고급 승용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요는 조금 감소하고 이런 게 있었어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럼 수요가 정말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재고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은 10,000대 정도 할 건데 뭐 지금 1분기에 1,406대 그리고 2분기에 1,404대 했으니까 지금 2,810대를 총 인도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72,000대 정도 더 만든다고 치고 그러면 그 과거처럼 뭐 28,000대 정도 7,800대죠. 28,000대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예약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지금 재고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예약 취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인도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지금 요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향후 10년간 뭐 적어도 15,000대? 15,000대라고 했었나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5만 대 최소 5만 대에서 많으면 10만 대까지 향후 10년 동안 주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최재 주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깔고 가는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아마 그쪽으로 딜리버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이게 1분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인데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유동성이 34억 달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2024년 2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34억 달러에다가 한 7억 달러 정도는 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제 은행으로부터 땡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혀 어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그 당시에 저희가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생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1년 버틸 정도의 현금으로는 택도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30억 달러 정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지금 총 62.5억 달러 정도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55억 달러가 현금이라고 하니까 요 정도라고 하면은 2025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양이어서 유동성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1년 정도 버틴다고 해도 스타트업에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1분기 분위기가 전기자동차 중에서 생존할 기업과 안 할 기업들 가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랬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 생각 요 정도가 이제 팩트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루시드가 요거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분기 때까지만 해도 이거 루시드 괜찮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기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제 가격 경쟁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격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려가 확산됐었죠. 그게 만약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시작을 했고 그게 전기자동차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지 않고 더 시작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어 모델 있잖아요. 에어 모델 퓨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00 정도 인하를 해서 지금 82,400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으로 가면은 뭐 에어 투어링이 있고 에어 그랜드 투어링 이렇게 있는데 에어 투어링 같은 경우 그랜드 투어링 둘 다 12,400달러씩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95,500달러 그리고 그랜드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125,6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이미 인하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가격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모델도 계속 이제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에어 모델 새로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SUV 모델, 고급 SUV죠. 이제 그래비티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이 SUV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좀 모델 확장되고 경기 침체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가격 경쟁이 없다는 가정하에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존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랑 다 기술 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발표한 것도 루시드는 에스턴 마틴이랑 이제 기술 협약을 맺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기술을 이제 전수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2.32억 달러를 받고 에스턴 마틴의 주식 3.7% 지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엮여가지고 계속 이제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랑 어찌 보면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우여곡절 끝에 막 겪어온 이런 만들어낸 시스템을 내연기관 자동차가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지인도 모델 Y를 타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2년 동안 이제 모델 Y를 탔는데 외향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내부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는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전기자동차가 완성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뭐 현대에서 나온 전기자동차조차도 이제 진짜 작은 것 같지만 완전 기본적인 실수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이제 유수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회사를 하나씩 끼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루시드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협약을 맺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생존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되느냐. 가격 경쟁을 테슬라가 다시 한번 시작하냐.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약 대수라든지 인도량이라든지 재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신이 있을 때 발표를 하겠지만 요거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가 이제 리비안이나 테슬라 대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 요런 사실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주의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완전한 바닥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목소리 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